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를 가르치는 가경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김영랑 시인의 사계 틀린 고풍의 텐마루에 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김영랑 시인의 시 중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작품에 속했던 건데 22년 3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면서 이렇게 종종 내신선상에 오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랑 시인에게 가장 유명한 시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고, 또 이제 반대의 성격을 지닌 독을 차고, 이 정도가 보통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시인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막연하게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너무 또 그렇게 겁먹지 말고 한번 쌤과 해석해보기 전에 읽어보고 같이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읽어보고 왔나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사계가 틀린 고풍의 텐마루라고 좀 제목이 길죠. 이 사계라는 거는 약간 한옥의 어떤 이음새라고 보면 돼요. 그게 틀어진 고풍, 옛 집에 텐마루에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제목에서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캐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재는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은 달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사계 틀린 고풍의 텐마루에 없는 듯이 앉아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기다린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쌤이 주인공이라고 했던 이 제재, 그쵸? 달이 나왔죠. 달이 지금 이 작품에서 중심 소재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고풍의 텐마루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달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이 없다라는 부정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뜻도 없다라고 해서요, 뭔가 좀 지금 이 상황의 어떤 정적인 느낌, 고요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더 고조되는 느낌이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난 아무런 뜻도 없고 그저 달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올마오고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이 보시시 깔리우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저 감나무의 그림자가 올마온다라는 건요, 사실상 달이 뜨기 시작하면 이제 빛이 생기면서 그림자의 방향이나 모양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달이 뜨는 상황과 어떤 과정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달이 떠올라서 움직이고 있다가 아니라 그림자가 올마오고 있다라고.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 바로 여러분 이게 이 달빛을 표현하는 느낌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달빛의 비유적 표현으로 방석을 가지고 왔죠. 보시시 깔린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뿐, 보시지,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어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드러운 느낌, 이 달빛의 느낌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하나인 외로운 벗, 가냘픈 내 그림자와 말없이 몸짓 없이 서로 맞대고 있으려니 이 밤 옮기는 발짓이나 들려오리라. 자 여러분, 나는 내 하나인 외로운 벗. 자 여러분, 나에게는요 외로운 벗, 하나뿐인 벗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림자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고독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친구들이 선생님 이 작품에서 고독감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요. 내 친구, 하나의 친구는 오로지 그림자래요. 즉 나의 친구는 오로지 나밖에 없는 순간이니까 굉장히 고독하고 뭔가 고요한 느낌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또 여기도 나오죠. 말없이, 몸짓 없이 서로 맞대고 있대요. 즉 내 그림자와 나는 말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없지만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밤을 옮기는 발짓이나 들려오리라. 자, 여러분, 이 밤을 옮기는 발짓, 이게 바로 달빛의 어떤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 달빛은 사실 이런 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무생물인 이 달빛을 발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화류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약간 이 발짓이 들린다라는 것도 여러분,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상상하는 거죠. 사실 달빛에는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를 상상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원래는 소리도 없고 뭔가 약간 좀 뚜렷한 형상도 없는 것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동감을 또 역동적이다라는 어떤 선택지와 혼돈해서는 안 돼요. 역동적은 힘있게 움직이는 느낌인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이런 느낌인 거지 힘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재인 달을 소재로 하여 지금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면서 어떤 밤의 적막함과 화자의 절대적인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는 한편 달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어떤 달빛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 존재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교감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다림, 고독감 이런 정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이 고독을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고독, 내 유일한 외로운 벗은 그림자라고 말을 하는 게 고독을 수용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의 수용, 어떤 초연함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어렵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천천히 다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이 없다라는 말의 반복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쌤이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라고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든가 비슷한 가락의 반복인 대꾸법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